오늘 정말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기까지 한 소송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보험 설계사와 보험사 그리고 고객 사이에 벌어진 3천만 원짜리 법적 다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험 약관, 이거 좀 애매하게 이해했다면 그 책임 과연 누가 져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보험사가 고객한테 3천만 원을 보험금으로 줬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자기네 회사 설계사한테 그 3천만 원 당신이 다 물어내 하면서 소송을 걸어버린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3천만 원짜리 암보험금 청구 사건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자,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고객 C씨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사암 보험금으로 600만 원을 받았죠.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암세포가 림프절로 전이가 된 겁니다. C씨는 이건 새로운 일반암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3천만 원을 추가로 청구한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보험사랑 깍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했거든요. 양쪽 입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고객 입장은 이거예요. 아니, 암이 다른 데로 퍼졌으면 이건 새로운 일반암이지. 그리고 가입할 때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는데? 반면에 보험사는 딱 잘라 말합니다. 약관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보험금은 최초 발생한 암, 원발암 기준입니다. 림프절 전이는 그냥 원래 있던 암이 진행된 거지 새로운 암이 아닙니다. 라고요. 네, 바로 이 조항. 보험금은 원바람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이 한 줄짜리 문장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결국 3천만 원짜리 분쟁을 낳고 나중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된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이상하고 또 가장 놀라운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보험사가 고객한테 돈을 주고 나서 벌인 행동 말이죠. 결국 고객 C씨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고 금감원이 지급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도 어쩔 수 없이 3천만 원을 지급했어요. 보통 이러면 사건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구상금 소송이라는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엉뚱한 돈을 물어줬으니까 그 돈 네가 다시 나한테 내놔 하고 소송 거는 걸 말합니다. 일종의 책임 전가 소송인 셈이죠. 바로 이 구상금 소송을 보험사가 자기네 회사 설계사 B씨한테 건 겁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당신이 고객한테 원바람 기준 조항을 제대로 설명 안 해서 우리가 3천만 원 손해봤다. 그러니까 그 돈 당신이 다 토해내라 이거였어요. 정말 황당하죠? 회사가 자기 식구를 고소한 이 희한한 사건. 과연 법정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최종 결과를 한번 보시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아주 명쾌했어요. 설계사 잘못이 아니다. 결국 3천만 원 내놓으라고 소송을 건 보험사가 완전히 패소한 겁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법원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판결을 내린 걸까요? 법원이 설계사의 편을 들어준 데에는 아주 명확하고 논리적인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 근거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법원의 논리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 그 조항이 계약을 할지 말지 결정할 핵심 사항은 아니었다. 둘째, 그건 돈을 안 주려는 제외 조항이 아니라 그냥 암을 구분하는 분류 기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셋째, 이건 상식으로 판단할 문제다.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이유? 법원은 이 원바람 기준이라는 게 고객이 이것 때문에 계약 안 해 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이암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들었다고 해서 그럼 암보험 가입 안 할래요 이럴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사가 반드시 설명해야만 하는 핵심 내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조항의 성격에 대한 판단입니다. 보통 보험금 안 줄 때 쓰는 면책 조항 있잖아요. 법원은 이 조항이 그런 게 아니라고 봤어요.
그보다는 그냥 의학적으로 암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알려주는 일종의 정의나 분류 기준에 가깝다는 거죠. 암이 퍼지는 건 새로운 암이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암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라고 설명해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부분이 정말 와닿습니다. 바로 상식의 힘이죠. 법원은 일반 사람들의 상식적인 생각을 인정한 겁니다. 암이 다른 곳으로 퍼졌다고 해서 그걸 전혀 다른 새로운 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보통은 병이 더 심해졌구나 라고 생각하죠. 이게 바로 업계에서도 통용되는 상식이기 때문에 고객도 굳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본 겁니다. 자, 그럼 이 판결이 그냥 한 설계사가 이겼다, 이걸로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판결이 보험업계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요, 회사와 고객, 그 사이에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보험 설계사들이 얼마나 큰 압박을 받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정말 샌드위치 신세인 거죠. 이 한 문장이 설계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애초에 회사에서 준 판매 설명서에도 없던 내용을 도대체 설계사가 어떻게 고객한테 설명하라는 말인가? 정말 뼈 있는 지적이죠. 결론적으로 이 판결이 남긴 의미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앞으로 회사가 제대로 교육하거나 자료를 주지도 않은 내용에 대해서 설계사에게 무작정 책임을 떠넘길 수 없게 됐다는 중요한 판례가 됐고요. 둘째, 설계사의 설명 의무라는 게 모든 걸 다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계약의 결정적인 핵심 내용에 한정된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결국 보험자 스스로 약관이나 판매 자료를 고객들이 이해하기 쉽게 더 명확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걸 일깨워준 셈이죠. 오늘 이 정말 흥미로운 사건을 통해서 계약과 책임, 그리고 상식의 경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깨알 같은 약관의 글씨를 이해하는 진짜 책임은 복잡한 법조항 이전에 우리 모두가 가진 상식에 달려있는 건 아닐까요?